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아침 인사를 나눌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손주가 뽀뽀를 해주려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 살짝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싶으신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꺼리게 되세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 몇 가지만으로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8년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봐온 치과의사 최병호입니다. 올해로 71세가 된 저 역시 나이 들어가는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자한테 뽀뽀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분이 바로 올해 78살 되신 나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치과도 다니고 하루에 6번씩 양치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입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대화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고 마스크를 벗기 두렵고 대화할 때 상대가 고개를 돌리면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인가 하며 마음이 무너지시죠. 하루에 5번, 6번씩 양치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입냄새 제거 제품들을 써봐도 잠깐일 뿐이라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입냄새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입냄새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3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입냄새가 바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입냄새는 치주염이나 잇몸병은 물론이고 당뇨병, 간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전신건강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냄새를 단순히 양치 부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건강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입냄새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속에 살고 있는 수백 종의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냄새 분자들입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침 분비량 때문에 생기는 입안 건조함입니다. 셋째는 불규칙한 식사와 늦은 저녁 식사로 인한 위산 역류 문제입니다. 넷째는 비염이나 코막힘으로 인한 구강호흡입니다. 다섯째는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엉켜서 생기는 혀의 백태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누구나 입냄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여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기기 쉬운 조건들이 만들어지지만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깔끔하고 상쾌한 입냄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가 38년간 임상에서 직접 검증한 특별한 해결법 3가지를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을 활용한 특별한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토종꿀을 이용해서 위산 역류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일리톨을 활용해서 혀의 백태를 제거하는 루틴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들으실 내용들을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보통 사흘이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일주일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다시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38년간 진료실에서 만나본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정리해 보니 입냄새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입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잇몸 사이사이나 혀 뒤쪽 같은 칫솔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이런 세균들이 번식하기 쉽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조민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76 되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양치를 하시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양치는 열심히 하시는데 혀를 전혀 닦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혀 표면과 뒤쪽에 하얀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세균들의 온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기에 고혈압약이나 우울증약 같은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하시게 되면 침이 더욱 적게 나오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침은 입안을 씻어주고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위산 역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고 여기에 불규칙한 식사나 늦은 저녁 식사가 더해지면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인 신냄새가 나게 되죠. 제 환자 중에 한미영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71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손주에게 할머니 입에서 신맛 나요라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녁을 늦게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위산 역류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한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금세 건조해집니다. 밤새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전영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으신데 79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면서 동시에 입냄새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비염 치료를 받으신 후에 입냄새까지 함께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혀에 생기는 백태입니다.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혀 표면에 엉켜서 하얀 막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백태가 더 두껍게 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원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시면 침 분비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잇몸병도 생기기 쉽고 위장 기능도 약해져서 여러 원인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입냄새 환자의 절반 이상이 치주질환, 즉 잇몸병이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쌓이면서 그 속에서 세균들이 번식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나는 냄새는 정말 독특하고 강합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충치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잇몸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입냄새 개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도 입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마늘이나 양파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라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면서 혈액을 통해 폐로 가서 호흡할 때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원인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해 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입냄새를 단순한 위생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모두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원인을 파악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3가지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강을 활용한 특별한 루틴입니다. 생강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과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속 세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강이 위장 기능도 함께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단단하고 매끈한 것을 선택하세요. 만약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반드시 전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섞어서 양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나온 즙을 한 방울만 치약에 떨어뜨리고 평소처럼 양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냄새 원인균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위장 기능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강물을 끓여서 양치나 가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하시면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김순덕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73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생강 루틴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손녀에게 이제 냄새 안 나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소량만 사용하시고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종꿀을 이용한 위산 역류 개선법입니다.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산 역류로 인한 신냄새가 나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을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소량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에 박종민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80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속쓰림이 심했는데 토종 꿀물을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속이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인 이봉수 할아버지는 77세 되신 분인데 꿀물 루틴을 열흘 만에 신물 올라오는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부인께서 냄새가 안 나네라고 놀라시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꿀을 선택하실 때는 토종꿀이든 외국산 꿀이든 상관없이 가공 설탕꿀이 아닌 순수 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풍부해서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일부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자일리톨을 활용한 혀 백태 제거법입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충치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성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일리톨이 세균의 활동을 차단해서 입냄새 원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소처럼 양치를 하신 다음 자일리톨 가루를 반 스푼 정도 입안에 넣고 5분간 천천히 녹이신 후에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헹구실 필요는 없어요. 제 환자 중에 정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81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혀에 백태가 정말 두껍게 끼어 있었는데 자일리톨 루틴을 한 달 동안 실천하신 후에 백태가 거의 사라지고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일리톨은 세균 억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혀, 백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전용 혀 클리너를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것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생강물로 가글을 하시고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공복에 토종꿀물을 드시면 됩니다. 점심때는 외출하셨더라도 생강물을 가져가셔서 간단히 가글만 하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평소처럼 양치를 하신 다음에 자일리톨 루틴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천하시면 보통 사흘 정도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일주일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루 일과에 맞춰서 실천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일상에 조금씩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위 점막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생강물로 가글을 하시고 평소처럼 양치하실 때 치약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외출을 하셨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신 생강물을 가져가셔서 간단히 가글만 해주세요. 화장실에서 몇 초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저녁에는 평소처럼 양치를 하신 다음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안에 넣고 5분간 천천히 녹이신 후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하루 루틴이 끝입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언제쯤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보통 사흘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끈적거리지 않고 상쾌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대화할 때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거나 손주들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가 정말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되찾으시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송기철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84세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10년 동안 입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구석진 자리에만 앉으시고 손자, 손녀들이 가까이 오려 하면 스스로 피하시곤 했죠. 부인분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함께 속상해 하셨다고 해요. 가족 외식도 몇 년째 안 하고 계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6살 된 손자가 갑자기 할아버지 무릎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가족들이 다시 외식도 나가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재개하셨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뽀뽀도 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삶의 즐거움이 완전히 되살아나신 거죠. 이런 변화가 바로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38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냄새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만 안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꿀물 한 잔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생강즙 한 방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다만 이런 개인적인 관리와 함께 꼭 병행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충치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시고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끊으시는 것이 좋고 술도 줄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 역류의 원인이 되거든요. 저녁은 가능하면 일찍 드시고 드신 후에 바로 누우시지 마시고 최소한 2~3시간은 있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뇨나 질환, 신장 질환, 편도 질환 같은 다른 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근본 원인부터 치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80 넘으신 분들도 충분히 개선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시고 자신감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